보건복지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이 쓴 보고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1년간 연구한 내용이라며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문제가 드러납니다. 국내 1인 가구 연구 동향을 설명하면서 특정 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하는데 확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논문입니다. 이 보고서의 참고 문헌 중 이처럼 실제하지 않는 논문은 최소 6편. 모두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입니다.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적은 있는데 통합 사례 관리라는 형태로 논문을 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AI가 그럴듯한 정보들을 짜집기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른바 환각 현상입니다. 실제 논문과 저자, 내용까지 비슷하게 꾸며낸 겁니다. 보고서를 쓴 해당 과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엔 청사 1층으로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1시간가량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문자로 답을 해왔습니다. AI로 보고서를 썼느냐는 질문에 처음엔 내용 확인에 AI를 쓰고 직접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가짜 논문들에 대해 묻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헌은 삭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환각 문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저희도 논문 찾다 보면 한 10번에 한 번 정도는 거짓 논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AI 사용 여부 판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이 보고서는 전체의 81%가 AI 작성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란 점입니다. 지난 1년여간 제출된 연구보고서 481건을 모두 분석했더니 절반 이상을 AI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 보고서만 82건이었습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AI가 보고서를 썼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흔적들은 여러 보고서에서 확인됩니다. 대표적인 게 단어 양옆에 붙은 별표 2개입니다. 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가 문구를 강조할 때 쓰는 특유의 기호입니다. AI의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다 보니 남게 된 흔적입니다. 별표를 지우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었던 겁니다. SBS가 국외 훈련 보고서 481건을 전수조사했더니 이렇게 별표 표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보고서만 37건. 한 보고서에선 이런 패턴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참고 문헌은 가짜가 수두룩하고 AI가 답변 끝에 덧붙이는 이모지조차 지우지 않은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아예 본문을 통째로 AI에게 맡긴 게 아니냐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LLM이 학습한 데이터 중에 뭐 SNS나 아니면 블로그 같이 그런 이제 이모지나 별표가 쓰이는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사실 저희가 보통 그런 걸 쓰지 않잖아요. 보고서 작성자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AI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엉터리 보고서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 표절률만 검증할 뿐 AI 작성 여부는 심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보고서도 다 지도 교수님이나 슈퍼바이저에 이제 1차적으로 검증을 다 한 결과물이라서 심의를 하고 올려라 이렇게 제출해라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국외훈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억 가까이는 530억 원입니다. 세금은 늘었지만 검증 장치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SBS 배훈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의원 8명과 원주시 공무원 5명이 버스에 오릅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사회복지 정책 발굴의 목적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2개국 견학을 위해 공무 국외 출장길에 나선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여행 일정표입니다. 과연 선진지 견학이 목적인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첫날은 직항기를 타고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튿날 공식 일정으로 프랑스 복지재단을 방문한 뒤 베르사유 궁전과 샤크레 퀘르 대성당을 둘러봅니다. 3일차에는 사회복지센터를 짧게 방문한 뒤 루브르 박물관과 에투알 개선문, 에펠탑을 관광하고 4일차에는 밀라노 대성당과 스칼라 극장을 방문하는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정은 없습니다. 5일차와 6일차 역시 심리치료 지원과 창업복지재단 방문을 제외하면 모두 관광입니다.
7일차도 성 베드로 대성당과 팔라티노 언덕, 스페인 광장 등을 돌아보고 다음날 귀국합니다. 6박 8일간 사회복지 관련 시설 4곳 방문을 제외하면 모두 여행 코스로 보입니다. 연수를 떠난 건지 여행을 위해 연수를 끼워 넣은 건지 헷갈립니다. 연수 비용은 총 5천여만 원, 1인당 자부담 60만 원씩을 제외하면 4,300여만 원인 혈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다 이제 3년간 다 예산을 그냥 다 삭감해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나가시는 거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이거 주관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복지 쪽이랑 이제 시책 발굴을 목적으로 하신 거니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져만 가는데 이번 원주시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뉴스 박승규입니다. 프랑스 출장을 떠났다가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예산으로 구입한 시의회. 1인당 164만 원의 항공료를 2배 넘는 338만 원으로 과다 청구한 도의회. 또 출장 후 직접 써야 할 보고서를 여행사에 위탁한 뒤 대필 비용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했더니 항공권 위입 편조로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전체의 44%인 405건을 차지했고 33건은 외유성 일정이 포함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판이 계속되는데도 이런 행태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 국외 출장의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출장 계획서의 경우 심사위 심사 뒤 사흘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전 45일 이전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출장 계획서 심사 시 방문 기간과 직원 명단, 비용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출장 결과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 심의도 받도록 했습니다. 심사 결과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방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민간위원과 지방의원이 함께 참여하던 심사위도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